나를 배신한 여자친구에게 복수한 사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반전이 있는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34살의 오지훈이라는 남자분인데 기획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죠. 이분이 정말 순진한 성격이셨어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그런 착한 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강세린이라는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어요. 세린 씨는 32살로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고 얌전한 분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볼 때는 완벽한 여자친구였죠. 항상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매일 저녁이면 세린 씨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잘게라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세린 씨를 정말 사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세린 씨 목소리만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어느 날 지훈 씨가 직장 동료인 백민정 씨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민정 씨가 지훈 오빠, 세린 언니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해했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지훈 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강남의 한 클럽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는데 그날은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우회하게 된 거였습니다. 클럽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지훈 씨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 알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듯한,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시끄럽고 거친 목소리였죠. 지훈 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린 씨가 거기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모르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평소 집에서 조용히 지낸다던 세린 씨가 새벽 2시에 클럽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죠. 지훈 씨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분명히 세린 씨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린 씨의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입던 단정한 옷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자는 정범수라는 37살의 남자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재벌 3세였어요. 지훈 씨가 세린 씨를 불러보려고 다가가는데 세린 씨가 정범수 씨와 함께 택시에 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훈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분명히 세린 씨는 연신내에 산다고 했는데 왜 강남 클럽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훈 씨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세린 씨가 탄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린 씨가 내린 곳은 연신내가 아니라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지훈 씨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세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젯밤에 뭐 했어? 세린 씨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집에서 드라마 보다가 일찍 잤어. 왜?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는 혹시 어젯밤에 외출한 적 없어? 라고 다시 물어봤지만 세린 씨는 전혀 없어.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라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지훈 씨는 자신이 본 게 착각이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세린 씨에게 오늘 같이 저녁 먹을까? 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세린 씨는 오빠 미안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라며 거절했습니다. 지훈 씨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세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다시 강남으로 나가봤죠.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클럽 앞에서 세린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봤어요. 세린 씨가 정범수 씨와 함께 클럽에서 나오는 모습을 말이죠. 지훈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세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린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세린 씨는 깜짝 놀라며 오빠, 어떻게 여기에? 하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내 오해야 오빠. 범수 오빠가 교회 친구인데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하고 있었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 눈에는 모든 게 거짓말로 보였어요. 교회 친구와 새벽 2시에 클럽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세린 씨의 옷차림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훈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택시기사 추형식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형식 씨는 지훈 씨의 옆집에 살던 분으로 예전에 형사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젊은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형식 씨가 물어보자 지훈 씨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식 씨는 지훈 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런 놈들은 밑바닥을 보면 다 똑같아. 한번 제대로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지훈 씨는 직장 동료인 민정 씨에게도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민정 씨는 오빠 정말 속상하겠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어요. 사실 민정 씨는 지훈 씨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민정 씨가 소셜미디어를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세린 씨의 비공개 계정에는 클럽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것도 정범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사진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세린 씨가 그 클럽에서는 꽤 유명한 밤의 여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세린 씨가 지훈 씨의 회사 기획 자료를 정범수 씨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세린 씨가 지훈 씨 컴퓨터에서 몰래 복사한 자료들이 정범수 씨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 씨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회사 기밀까지 유출했다니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완전한 범죄 행위였어요. 형식 씨와 민정 씨는 지훈 씨와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세린 씨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거짓말과 배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자는 거였죠. 젊은이, 이런 년들은 한번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해. 그래야 다른 순진한 남자들이 피해를 안 당한다고라며 형식 씨가 말했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세린 씨가 자주 가는 클럽에서 몰래카메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인기잖아요. 세린 씨의 이중 생활을 실시간으로 방송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민정 씨는 방송 기술을 담당하기로 했고 형식 씨는 지훈 씨를 클럽에 입장시킬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훈 씨는 세린 씨와 정범수 씨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정범수 씨는 단순히 클럽에서 노는 재벌 3세가 아니라 불법적인 일들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린 씨는 그런 정범수 씨의 일을 도우면서 상당한 돈을 받고 있었어요. 지훈 씨가 세린 씨에게 준 용돈이나 선물들은 모두 정범수 씨와의 만남에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지훈 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정범수 씨에게 투자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도 성립하겠는데? 형식 씨가 말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한 범죄 행위야. 지훈 씨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자신의 순진함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할 때가 아니었어요. 복수할 때였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밤 세린 씨는 예상대로 오빠, 오늘 친구들이랑 집에서 영화 볼 거야. 일찍 잘게라고 연락했어요. 지훈 씨는 알겠어. 푹 쉬어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식 씨는 지훈 씨를 재벌 3세로 위장시켜 클럽에 입장시켰어요. 예전 형사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서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줬거든요. 민정 씨는 클럽 DJ 부스 근처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계획대로 세린 씨와 정범수 씨가 클럽에 나타났어요. 세린 씨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채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훈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자신이 알던 세린 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세린 씨와 정범수 씨는 VIP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둘은 지훈 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가 설치한 도청 장비를 통해 모든 대화가 들렸어요. 그 바보 아직도 모르고 있어? 정범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워낙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거든. 덕분에 회사 자료도 쉽게 빼낼 수 있었고라고 세린 씨가 대답했어요. 지훈 씨는 이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놈이랑 사귈 거야? 이제 슬슬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정범수 씨가 물어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에 큰 프로젝트 자료만 더 빼내면 완전히 끝낼 거야. 그놈한테서 뜯어낼 건 다 뜯어냈으니까라고 세린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정 씨가 신호를 보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이었죠. 지훈 씨는 심호흡을 하고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지훈 씨가 인사하자 세린 씨와 정범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특히 세린 씨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세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친구들이랑 집에서 영화 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훈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클럽의 모든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멈췄어요. 그리고 큰 스크린에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린 씨의 클럽 사진들, 정범수 씨와의 대화 내용, 회사 기밀 유출 증거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어요. 클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정범수 씨가 화를 내며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식 씨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클럽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세린 씨는 완전히 당황해서 오빠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라고 외쳤지만 지훈 씨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설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회사 기밀 유출이랑 사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니까요 라고 지훈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세린 씨가 울면서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범수 오빠가 협박해서.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녹음된 대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바보 아직도 모르고 있어? 라는 세린 씨의 목소리가 클럽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경찰이 정범수 씨를 체포하고 세린 씨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세린 씨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세린아, 나한테 한 가지만 솔직하게 대답해줘라고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해, 오빠라고 세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넌 언제 날 사랑한 적 있긴 했냐? 이 질문에 세린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으며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있었지. 내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때. 지훈 씨는 이 말을 듣고 모든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세린 씨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셔널한 존재였다는 걸 말이죠. 그래, 고마워. 덕분에 완전히 정리됐다라고 지훈 씨가 말했어요. 세린 씨는 오빠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애원했지만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처음 거짓말할 때 써야지. 이제는 너무 늦었어. 경찰이 세린 씨를 데려가면서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클럽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댓글로 지훈 씨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형식 씨가 지훈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젊은이, 잘했어. 이제 진짜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민정 씨도 오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린 씨와 정범수 씨는 횡령 및 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지훈 씨는 회사에서도 복직하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담당자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민정 씨와의 관계였어요. 그동안 지훈 씨를 몰래 좋아하던 민정 씨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민정 씨는 세린 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실하고 따뜻하며 지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 씨와 민정 씨는 형식 씨의 택시를 타고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형식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라고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뭘 젊은이. 그런 년한테 속는 거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았지. 그런데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법 배운 것 같냐? 라고 형식 씨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지훈 씨는 민정 씨의 손을 잡으며 네,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진심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정 씨는 얼굴을 빨갛게 하며 오빠 부끄러워요 라고 말했지만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지훈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었죠. 사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지훈 씨가 깨달은 건 사랑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라는 점이었어요. 세린 씨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배신했고 민정 씨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었거든요. 지금도 지훈 씨와 민정 씨는 행복하게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식 씨는 여전히 택시를 몰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세린 씨와 정범수 씨는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랑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진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